자, 이번 문제 역시나 계산 문제네요. 자, 읽어보시죠. 근로자 수 400명의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연간 280이 근무하던 중 재자 수가 100명, 재 발생 건수가 80건, 근로 손실일수가 800일 발생하였다. 종합 재해지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종합 재해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수율하고 강도율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해당 시계도 설명되어 있죠. 저희가 풀이한 영상에도. 자, 종합재수 구하기 위해서는 도수가 강도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수, 재해 건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시죠, 도수율. 자, 근로자 수 400명입니다. 총 근로시간 수이기 때문에, 그럼 400, 하루 8시간 곱하기 8, 8시간이기 때문에, 연간 280입니다. 분에 근무하던 중 재자수가 100명이었죠. 근데 저희 도수율에서는 중요한 건 재자수가 아니고 재건수죠. 자, 재건수 80건. 그렇기 때문에 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분의 80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해당 식을 푸시면 89.29가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자, 강도율을 구하라고 했죠. 자, 강도율은 또 틀립니다. 총 근로시간수 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입니다. 총 근로 손실일수. 자, 그럼 같이 풀어보시죠. 자, 똑같죠? 총 근로시간수. 자, 근로자 수 400명, 하루 8시간. 똑같죠? 400 곱하기 8, 연간 282 곱하기 280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 근로 손실일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문제를 보다가 잘못 보고 재해자 수가 100명 보고 여기다 100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재해자 수 100명은 뭐다? 틀리게 하기 위한 페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가 일단 지워버려야겠죠. 이거는 제가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워버리고. 자, 재 발생 건수는 제가 도수에 넣었었고요. 자, 근로손실일수가 들어간 총 근로손실일수 800이라고 그러면 800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식을 풀어보면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분의 8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다?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10의 3승. 그럼 푸시면 0.89가 됩니다. 자, 종합재해지수는 루트분의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 되는 거죠. 그럼 뭐다? 루트분의 자, 도수율 89.29를 넣고요. 그 곱하기 강도율 0.89를 넣으면 8.91이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시로 했기 때문에 뭐 0.89 하면 뒤에 숫자가 더 나올 거예요. 쭉 하면서. 근데 거기서 끊어서 둘째 자리 8.91로 답을 쓰시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합재해지수, 도수율, 강도율,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뭐다?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이건 단위 없어요. 단위. 혹시 여기다가 뭐 8.91 퍼센트 썼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틀렸다 되는 거예요. 단위 없는 거 정확하게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저희 현직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유방계 제출하시오, 유방계 서류 주세요라고 해요. 유방계 서류. 유방계 서류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줄임말이죠. 유방계. 그래서 유방계 서류 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답 보시죠. 자, 1번. 터널, 건설 등의 공사. 자, 2번. 깊이 땡땡 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깊이 몇이죠? 10m입니다. 자, 3번. 최대 지간 길이가 땡땡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최대 지간 길이 50m입니다. 50m. 그리고 땡땡 32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그건 뭐다? 지상 높이입니다. 지상. 자, 5번.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최대한 조금 외우기 쉬운 걸로 저희가 구성해놨기 때문에 해당 답안을 쓰는 거고,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답을 원하신다면 신기방기 교재를 보시면 더 다른 답안도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외우기 쉬운 걸로 제가 뽑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유방계 이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하죠. 단위에 대한 거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포함하는 사항을 쓰시오. 해체 작업 계획서, 해체 작업 계획서. 역시나 저도 해체 작업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 건물을 부술 때도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땡땡 및 해체 순서 도면. 그건 뭐다? 해체의 방법입니다. 해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기계기구가 투입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도 중요하고. 자, 그리고 해체 작업용 땡땡 등의 작업 계획서. 뭐다? 아까 제가 말했죠.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입니다. 어떤 기계를 쓸 건지, 뭐 브레이크를 쓸 건지, 뭐 한마디를 쓸 건지, 뭐 어떤 걸 쓸 건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자, 3번 땡땡 해체물의 땡땡 계획. 4번 사업장 내 연락 방법. 5번 해체 작업용 화학유 등의 사용 계획서. 자, 3번 해체물의 처분 계획입니다. 처분. 왜냐하면 해체물이 나오고 나서 그걸 무조건 막 버릴 수 없죠. 왜?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건설 폐기물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다가 버릴 건지 그 얘기를 하고요. 그 사업장 내 연락 방법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비상사태. 혹시 건물을 해체에다가 뭔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연락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자, 5번. 해체 작업용 화학유 등의 사용 계획서. 자,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화학을 썼습니다. 화약을. 뻥 터트린 화약을 썼어요. 그때도 역시나 왜 이거를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냐면, 갑자기 우리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 전쟁 나는 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이제 요거, 저희가 지금 발파 계획이 있으니까 발파 계획에 대해서 알려둬야 하고, 주민들하고도 미리 협조가 돼야겠죠. 그리고 화학도 어떤 거를 쓸 건지 그 계획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현직에 있는 사람 그대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해체 작업 시 어떻게 하고 작업계획 어떻게 작성하고 이 작업계획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 제가 현직에 있는 버전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 내용도 다 암기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다 쓸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야, 이번 문제도 계산 문제네요. 2017년 1회차 때 계산 문제가 참 많이 나왔는데 3개나 나왔네요. 자, 양수 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계산하시오. 단, 클러치 맞물린 갭수는 5개고, 동력 프레스기의 SPM은 20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식 있죠. TM은 클러치 맞물림 개수 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매분 행정수 분의 6만입니다. 6만. 자, 여기서 풀어보시죠. 이 식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클러치 맞물림 개수 적혀 있잖아요. 5개라고. 그럼 5를 넣으면 되겠네요. 5.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자, 끝났고요. 여기서는 끝이 났고. 자, 곱하기 매분 행정수. 매분 행정수는 뭐다? 여기 지금 적혀 있죠. 동력 프레스기 SPM이다. SPM. 그 매분 행정수 200. 그럼 200분의 6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 그대로 푸시면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00분의 6만. 푸시면 21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1.6 곱하기 TM이 되는 겁니다. 안전거리 구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1.6 곱하기 저희가 나왔죠. 210이라고. 210은 336이 나오는 거고요. 그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단위. 안전거리에서는 안전장치의 양수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 문제에서는 무조건 단위가 들어가줘야 돼요. 336mm라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뭐 혹시 뭐 시험장에서 문제에서 뭐 단위를 써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 써준다고 가정을 하고 무조건 단위를 외워놔야 합니다. 실컷 풀고 336만 써서 틀렸다고 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접질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질을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유명한 암기법 먼저 설명해 드리죠. 암기법. 전정고라고 합니다. 전정고. 자, 딱 물어보시죠. 전동식 양중기의 땡땡이죠.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입니다. 프레임과 궤도. 그 2번 전선이 붙어있는 땡땡의 양중기의 프레임. 보다 비전동식입니다. 비전동식. 비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3번
땡땡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주변의 금속재 칸막이 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뭐다? 고라고 했죠. 고압입니다.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주변의 금속재 칸막이 및 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이 뭐다? 전정고라고 외우시면 돼요. 전정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재 부분을 말하라고 할 때는 전정고가 바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외울 때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연고타예요. 연고타. 암기법은 연고타입니다. 암기법. 연고타. 자, 들어보시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땡땡을 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중간 내용보다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자,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땡땡의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이죠.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타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연고타가 되는 겁니다. 연고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해당 문제는 자,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형도 나옵니다. 작업형도 동시 출제되는 문제네요. 작업형도. 보호구안전인증고시상 안전모의 내간통성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A2종 및 AB2종의 간통거리는 땡땡 mm 이하, AB종의 간통거리는 땡땡 mm 이하입니다. 자, 이거는 답이 뭐다? A2종 및 AB2종은 9.5입니다. 9.5mm. 제가 여기 미리도 있지만 한 번 더 미리 단위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단위 중요하기 때문에. AB종의 간통거리는 몇이다? 11.1mm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사항 보시면은 낙하방지용 A, 낙하추락방지용 AB, 낙하감전방지용은 AE입니다. 그 다목적용도 AB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작업비 영상 보시면 있죠. 제가 E에 대해서 구분하라고 했는데 E가 들어가는 거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일렉트로닉이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그렇기 때문에 E가 들어가면 전기에 감전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리고 작업형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2가지를 작성하시오. 단, 균열이 심하거나 변형된 것은 제외한다. 답안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자, 보시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땡땡을 초과한 것. 그건 뭐다? 5%입니다.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죠.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입니다. 사용 금지 조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작성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에 나왔던 문제네요. 작업형에 나왔던 문제.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필답형 문제가 작업형이 그대로 나오는 문제도 간혹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작업형 문제가 필답으로도 넘어올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정해진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필답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작업형에 나왔던 문제도 역시나 이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땡땡을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뭐다?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죠.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또 지주부재와 수평면가의 기울기를 땡땡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땡땡을 설치할 것. 자,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입니다.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뭐다? 보조부재죠.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그 말비계의 높이가 땡땡 이상 1
땡땡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땡땡으로 할 것. 자, 말비계의 높이가 2m입니다. 2m를 초과해요, 초과.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몇 cm다? 40cm입니다. 40cm. 자, 작업 발판의 폭을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작업 발판의 폭을 이 해당 폭은요. 이거를 40cm로 해라는 거예요. 40cm. 왜 40cm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발 센티미터죠. 발 사이즈라고 하는데 발 센티미터가 약 30에서 33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폭을 주기 위해서 40cm로 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cm 이상입니다. 이상. 뭐 50대도 되겠죠. 50 이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를 더 늘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40c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급성 독성 물질을 설명하고 있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LD50은 몇 밀리그램 킬로그램을 G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들어가야 할 숫자는 뭐죠? 300입니다. 300mg 킬로그램을 G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답니다. 자, 2번. LD50은 땡땡 밀리그램 킬로그램을 G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하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다? 1000입니다. 1000mg per 킬로그램을. 그렇기 때문에 1000이 들어간 거죠. 자, 3번. LC입니다. 이제는 LC50은 가스로 땡땡 ppm을 G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다? 2500입니다. 2500 ppm입니다. 자, 4번. LC50은 증기로 땡땡을 G에 대한 4시간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뭐다? 10mg이죠. LC50은. 10mg을 G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 50%를 사망하게 한다. 자, 이게 숫자의 차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단위를 잘 보셔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LD50인지 LC50인지도 잠깐 구분해주셔야 돼요. 이거 간혹 보시면 전부 다 LD50이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LC50도 섞여 있으니까 LD50과 LC50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LD50, 그죠? LC50 구분 잘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암,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검선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땡땡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이죠.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그 2번.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당연한 거죠.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해야죠.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3번. 굴착 높이가 땡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땡땡등을 설치할 것. 자,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자, 적혀있네요.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뭐가 있어야겠죠? 통신 설비가 있어야겠죠. 통신 설비 혹은 무전기를 착용한 경우도 있겠지만 무전기가 안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신 설비를 하든 아니면은 뭐 잘 터지는 무전기를 갖다 놓든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잠암이나 우물통, 수직갱은 산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 밑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하고 연락도 잘 돼야 하고 산소 농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고안전인증고시상 U자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 관련 기준을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지탱벨트, 각 링,
그리고 뭐가 있어야 한다? 신축 조절기가 있습니다. 신축 조절기. 신축 조절기가 있을 것 같고, 2번 신축 조절기는 땡땡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그건 뭐다? 잼줄입니다. 잼줄. 잼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3번 U자거리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신체의 추락 방지를 위한 뭘 설치해야 한다? 보조 잼줄도 있어야 한다. 보조 잼줄. 제가 요 U자거리하고 안전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업형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걸 보시면 안전대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별 안전 보건 교육 4가지를 쓰시오. 일단 먼저 암기법 써볼게요. 암기법.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걸 참 좋아합니다. 요걸 붕신이설입니다. 붕신이설. 뭔가 욕설로 외워야지 잘 외워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욕설 암기법. 붕신이설. 붕신이설. 자, 1번.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2번. 신이죠. 신.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3번.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4번. 설이죠, 설. 자,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건 뭐다?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별 안전 보건 교육 4가지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붕괴 추락에 대한 재해 방지, 신호 방법. 타워 크레인이 되게 큽니다. 타워 크레인이. 신호 방법이 요령에 관한 사항이에요. 신호 방법하고 요령을 잘 알아야 되고, 말 그대로 이상이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그거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 같아요. 설치, 해체 순서죠. 설치, 해체 순서가 정확해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왜? 타워 크레인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이 정말 현직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17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 1회차는 좀 신기합니다. 계산 문제가 3개가 나온 회차예요. 계산 문제가 3개가 나왔다. 지금 계산 문제 다들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 포기하신 분들은 수포자라고 하는데 다들 계산 문제 안 풀고 뭐 법령만 외워서 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수학 문제가 몇 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3개가 나오면 점수가 약 5점을 계산했을 때 5 곱하기 3. 그럼 뭐죠? 15점 마이너스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필기 때야 찍으면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은 무조건 실기는 내가 직접 다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 시에 준수사항을 설명하였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땡땡 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땡땡 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뭐뭐를 유지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10m입니다. 10m. 10m라고 한번 작성할게요. 물론 단위가 있지만 한번 작성할게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2m입니다. 2m. 2m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 수평면과의 각도는 뭐뭐를 유지할 것. 그건 뭐다?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낙하물 방지망이랑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죠. 추락 방호망.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제가 암기 방법을 집필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영상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기 방법은 추, 3, 낙, 2입니다. 그 뭐다?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3m가 되는 거고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삼낙이라는 암기법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한번 외워놓으면 절대 안 까먹죠. 추삼낙이 추천을 3번 하고 낙오를 2번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겠죠. 신기방기의 뜻이 뭐다? 여기서 나온 암기법에서 유래가 되었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프트 곤돌라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신기방기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1번.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자, 2번.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또 마지막 한 번 더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신기방기라는 암기법이죠. 신기방기. 저희 교재 이름과 또 동일한데. 자, 해당 문제는 24년 2회차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기방기. 최근에 나왔던 최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리프트 곤돌라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4가지 사항을 신기방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신기방기 하다는 뜻이죠. 신기방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자고 할 때 포함해야 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역시 해당 문제도 2024년 2회차에 나왔죠. 자, 최신 문제. 그리고 최근에 해당 법령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암기법은 먼저 작성해드리자면 암기법 안한작사죠. 안한작사. 자, 1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아니죠. 뭐뭐에 관한 사항. 뭐다? 안전보건교육이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에 혹시나 비슷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마지막 4조. 땡땡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그래서 암기법은 뭐다? 안한작사입니다. 안한작사. 외우시면 돼요. 해당 문제는 요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안한작사 법령이 최근 2023년부터 24년까지 자주 나와요. 한 3-4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 워낙 자주 나왔던 법령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 24년도 2회차 때 안 나올 거라고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였는데 연달아서 또 나왔어요. 그러면 안한작사 문제가 좀 중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고 강조하는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역시나 3회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일 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사업주는 아세틸랩 용접장치에 땡땡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땡땡에 가장 가까운 땡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자, 1번 2가네요. 자, 사업주는 아세틸랩 용접장치의 취간, 다시 단어 더 쓸게요. 취간이죠. 취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취간에서 가장 가까운 뭐다? 분기간이죠. 분기간. 분기간마다 안전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랩 용접 장치에 대하여 땡땡과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다? 발생기입니다. 발생기. 해당 표에 대한 문제는 좀 정확하게 위해서 이게 해당 표에 이렇게 가로 안에 넣는 내용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를 풀어서 다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 요즘에는 좀 화재 사고랑 폭발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어렵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강조해 드리면 별표를 1개 정도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해당 문제는 2024년 2회차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논란이 생겨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답 처리.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근로자 수 1440명이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고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 출근율 94%인 사업장에서 재 건수가 40건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 그리고 사망 1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풀어볼게요. 자,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수 분의 총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보시면 총 근로시간수 1440명이죠. 1440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40, 연간 50주 곱하기 50. 그 중요한 거는 출근율이 94%라고 했죠. 출근율. 그러면 이걸 100분율로 환산하면 0.9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잔업시간 합계가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을 했습니다. 10만 시간은 더하기 10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총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이라고 했고요. 사망 1건이 발생하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 더하기 7500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7500.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3.10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표현 3.99 뭐뭐막 나오는데 그거를 반올림을 했을 때 3.10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밑에 보시는 해당 표입니다.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었냐면 지금까지는 2017년도에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요즘 흔한 말로 핫한 자격증, 핫한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 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어요. 총 근로손실일수 1200일, 그 사망에 대해서는 7500일. 그렇기 때문에 1200 더하기 7500이 되었던 건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망 1건이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사망 1건이 보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사망 1건이라고 할게요. 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사망 1건일 때 사망자 수가 2명인지 사망자 수가 3명인지 뭐 사망자 수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7,500이라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 예를 들어서 사망 1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자 수가 1명이었다라고 하든지 사망자 수가 1명이었다라고 명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7,500일이 맞는데 그냥 사망 1건만 있으니까 이게 며칠이었는지 대해서는 몇 명이 죽었는지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이번에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1건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 잘못된 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뭐 사망 1건이 발생하였고 사망 1건에 뭐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뭔가 명시가 되든지 뭔가 다른 형식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겠죠. 이 문제가 조금 더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식에 대해서 세우는 방법, 총 근로시간수분의 총 근로손실일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고 표지의 종류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2번.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3번.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경고 표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1번의 답은 낙하물 경고입니다. 낙하물 경고. 자, 2번.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는 뭐다?
몸 균형 상실 경고. 3번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죠. 인화성이겠네. 인화성 물질 경고이겠네. 자, 이제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당 표지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안전보건 표지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희 신기방기 네이버에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접속을 하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프린트를 하셔서 한 3-4번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어요. 안전보건 표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번 써보면 다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시설 또는 공사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죠. 땡땡 공사,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 또 2번,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설비공사, 해죠. 해체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암기법은 가구마기해입니다. 가구마기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가구마기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점검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암기법 먼저 작성해 드릴게요. 암기법 그 안내입니다. 그 안내. 자, 1번.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2번. 아니죠.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및 그 밖에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여부. 그 냉이죠. 냉. 이것도 외운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써볼게요. 냉각장치. 그리고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그리고 계측장치. 중요한 게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앞글자를 따서 냉가교압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안냉의 냉은 냉가교압계 및 제어장치의 기능의 이상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 암기법은 그안냉을 하고 냉에 대한 부분은 냉가교압계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안냉이라는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자, MSDS죠. MSDS의 작성에 제외되는 대상 물질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단, 법은 제외하고 답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외우기 쉬운 것부터 제가 다 정해 넣었거든요. 자, 일단 화장품. 자, 2번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3번은 비료입니다. 4번 사료. 5번 농약. 6번 식품 및 식품 첨가물입니다. 해당 부분, 해당 답안 말고 다른 답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외우기 쉬운 답안을 제가 작성해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답안 보시려면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교재에 보시면 밑에 참고사항으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혹은 4가지를 작성하시라고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잘 알죠. 제가 작업행위에도 정말 누수히 제가 강조드리는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번 24년, 자, 24년 2회차 작업형에도 나왔죠. 작업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재하바전입니다. 재하바전. 자, 암기법. 재하바전. 자,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입니다. 조종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이고. 하역장치죠. 하역하는 거죠. 지게차는.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이고. 바퀴의 이상이고. 그리고 마지막 전입니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필답형도 자주 나오고 작업형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해당 문제의 답안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하바전입니다. 재하바전. 자,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은 많이 주세요.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해당 문제가 몇 년도 몇 회차에 나왔냐라고 질문 주시면 많은데 제가 그 부분에 지필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걸 왜 작성을 안 하냐면 한 번 나왔던 문제는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한 번 나왔던 문제는 일단 제끼고 일단 안 외워버리는 거예요. 2번 이상 나온 문제만 외운다. 왜?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가 몇 번 나왔는지 체킹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필을 안 합니다. 이것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 작업 시작 점검사항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내가 몇 번 나왔다고 제가 표시는 안 해드립니다. 그 안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한 번 나온 문제는 안 외워. 한 번 나온 거는 안 외워. 최소 2번 이상 나온 문제는 외워. 근데 이것도 또 뭔가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 한 번 나온 것도 제끼고 2번 나온 것도 제낍니다. 최소 3번 이상 나온 것만 외워. 공부량 부족하시는 분들 특징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결국에는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최소 14년치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년치는 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힘듭니다. 제가 말하지만 산학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력형 시험입니다. 노력형 시험. 내가 궁뎅이를 붙인 시간만큼 점수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방지를 하여야 하는 설비의 정전기 발생 제거 조치 사항이다.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자, 해당 문제 좀 비슷하게 이번 24년 2회차 작업형이 나왔죠. 거기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였고 이거는 이제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땡땡을 하거나 땡땡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땡땡을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답안.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뭘 해야 하나? 접지를 해야겠죠. 접지를 하거나 땡땡 재료. 그건 뭐다? 도전성이죠. 도전성. 전기가 통해야겠죠. 정전기 발생이 안 되려면.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땡땡. 뭐다? 제전장치죠. 제전장치.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란. 정전기는 조금 더 말하면 전기가 쓴다라는 겁니다. 전기가 잘 이제 흘러나가면은 정전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옷 있잖아요. 오다고 부딪히다 보면 순간적으로 정전기 발생하죠. 그것도 이제 전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전기를 서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한다. 전기가 잘 흘러가게 한다. 그렇게 하면 정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 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넣으시오. 자, 이거는 현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네요.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보다 15m/s입니다. 자,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은 뭐다? 10m/s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죠. 단위예요, 단위. 이 단위를 놓치고 그냥 15, 10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막상 시험장 갔을 때 숫자 15를 쓰고 숫자 10만 쓰면 뭐다? 틀리다고 채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답안에서 뭐 적어줄 수도 있죠. 뭐 미터/세컨이라고 단위를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 그런 운에다가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 외워내야 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 영상을 찍을 때만 항상 말하는 게 단위가 중요하다. 단위가 중요하다. 왜? 단위를 놓치면은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단위가 없는 문제에다가 단위를 쓰면 그것도 역시 틀리다는 거죠. 단위가 있는 문제, 단위가 없는 문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외우기 쉬운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작작작입니다. 작작작. 자, 작 먼저 써보시죠. 작,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해야겠죠. 절차 수립. 또 작이죠. 작.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또 작입니다. 작.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은 작작작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밑에 내용 보시면 화재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5번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호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 그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화기 작업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당 부분의 법령에 대한 이유, 작업 준비, 작업 절차 수립 당연한 거겠죠. 그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을 파악,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피난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비상 조치라고 어디로 도망갈지가 다 돼야겠죠. 그 화기 작업에 대한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당연한 거겠죠. 불이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용접할 때는 비산 방지 덮개, 더미글라스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더미글라스,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상 방지 조치. 역시나 더미글라스에 대한 문제고. 그 6번 인화성 액체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이런 게 가스가 남아있으면 뭐가 되겠죠?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으면 불 나겠죠. 불. 라이터 불만 탁 켜도 바로 불이 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상식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외울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2017년 2회차 때는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수험생을 거쳤을 때 느꼈던 게 2017년도 내용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왜 어렵냐? 처음 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기출을 보면 계속 겹치는 문제도 있겠지만 2017년도에는 뭔가 겹치지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신출 문제가 많이 나왔던 연도입니다. 2017년도가. 그런데 해당 2017년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음 봤지만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린 것, 신기반기 교재는 각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중복 문제를 소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는 문제가 실제로는 4번, 5번 나왔던 문제가 겹치게 나왔던 문제가 한 방에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필을 했기 때문에 신기반기 교재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복습하는 시간을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번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번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번
재해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가 절단된 경우라고 합니다. 자, 1번 답안을 같이 써보죠. 자,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폭발입니다. 폭발. 자, 2번.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보기 힌트가 있네요. 떨어짐입니다. 자, 3번.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라고 했을 땐 넘어집니다. 넘어짐. 자, 4번.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가 절단된 경우입니다. 그건 끼임입니다. 끼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면보다는 지금 해당 문제는 조금 법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바닥과 신체가 떨어져 있으니까는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바닥하고 신체가 땅에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 떨어진 경우. 이거는 넘어짐. 내가 걷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문제는 해당 법령대로 잘 정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문제네요. 자, 천정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땡땡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후로부터 매 땡땡년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땡땡 계열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거 이번에 작업형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2024년 2회차에 나왔어요. 2024 2회차 작업형도 나왔습니다. 작업형도 출제.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3년입니다. 3년. 최초는 3년이에요. 그리고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매 몇 년?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땡땡 계열마다이죠. 6개월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기 가로가 나오기 전의 내용을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공장이죠. 자, 공장은 한 번 지어지고 공장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천정 크레인 설치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보세요. 아파트가 지어질 때 보통 2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건설을 합니다. 보통 기간이 2년에서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물론 뭐 1년짜리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파트, 뭐 소형 아파트 같은 거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레미안, 자이 아파트, 뭐 더샵 이런 큰 대형 아파트는 보통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짓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건설 현장은 지어지고 나면 다 지어지고 나면은 건설을 하던 업체들이 빠지게 됐죠. 다 지어졌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거잖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쭉 가는 게 아니다. 쭉 가는 게 아니고 지어지고 나면 건설 현장은 빠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다른 데도 또 건설하러 가야겠죠. 다른 데 또 아파트 지으러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재미나게 생각하면 아파트 현장은 지어지고 나면 건설 회사는 빠지기 때문에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3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아파트 짓는데 2년 4년 걸리는데 한 번 지어지고 3년 뒤에 한 번 받고 또 2년 뒤에 한다. 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조금 너무 기간이 너무 짧고 너무 이제 텀이 너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6개월마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건설 현장은 다 지어지고 나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에 지어지고 그 해당 공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최초는 3년 그리고 3년에 한 번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현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4가지를 작성하는 4가지. 왜? 이거는 제가 필답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전에 설명했죠. 필답, 작업형 둘 다 자주 나오는 문제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예를 들기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만큼 많이 나온다. 다빈출 문제라는 거예요. 다빈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실기를 공부하고 있다면 재하바전 암기법은 무구전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암기법 재하바전. 자, 2017년 필답형 2회차에도 나왔던 문제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리고 이번 24년 2회차도 나왔던 문제고요. 24년 2회차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작업형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자, 1번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번 하역장치죠.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번은 바퀴의 이상유무. 자, 4번은 좀 깁니다. 전이죠. 전조등 당연히 되어 있어야겠죠. 그 뭐가 있었겠죠? 뒤에서 보는 후미등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미등. 그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입니다. 근데 이건 차랑 좀 틀린 게, 자, 우리가 차로 생각하면 차에 대한 경보장치 뭐가 있을까요? 후방 센서가 있죠. 근데 그 후방 센서가 우리 운전할 때 우리 차량의 운전자만 듣는 게 후방 센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게차는 후방 센서 혹은 경보장치가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소리가 삐용삐용하고 울립니다. 삐용삐용하고. 외부에서 소리가 울려요. 왜? 다른 작업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차는 우리가 차 안에서 후방 센서 소리를 듣는 거겠지만은 우리 경보장치, 우리 그 지게차는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경보장치가 소리 크게 울립니다. 확성기 소리처럼 삐용삐용삐용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보장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고가 안 나겠죠. 기능의 이상이고. 경보장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조등 당연히 있어야죠. 앞에 불이 붙여니까 후미등 뒤에서 봐야겠죠. 이 움직임이 안 움직이는지 방향지시 역시나 봐야겠죠.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그렇고 경보장치도 역시 소리가 옆에 혹시 사람이 지나갔을 때 소리가 삐용삐용 나야지 사고가 안 나겠죠. 그래서 경보장치의 기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법은 재하바전이다라고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 여러분들 안전난간대 참 우리 많이 보죠. 우리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1번.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이고 난간대, 질은 땡땡 센티미터 이상 금속재 파이프, 하중은 땡땡 킬로그램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입니다. 자, 답을 써보죠. 자, 상부 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센치? 90cm 이상입니다. 똑같게 제가 또 한 번 더 단위를 써드릴게요. 90cm 이상. 자, 난간대 질은 몇 cm다? 2.7cm입니다.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입니다. 자, 하중, 땡땡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몇 킬로그램일까요? 100kg입니다. 하중을 잘 견뎌야겠죠. 안전 난간대는. 안전 난간대는 해당 부분이 안 지켜지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현직에 쓰면은 좀 안전 난간대에 대해서 설치할 때도 지름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몇 cm 올라갔는지,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거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왜?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한 안전 난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만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1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몇 배? 2배죠. 2배 이상인 경우, 또 중대재해가 연간 몇 건 이상?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몇 개월? 3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 이상 적혀있네요.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4번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직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당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어지는 문제는 역시나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책에는 카테고리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 헷갈리는 문제를 또 지필해 놨으니 교재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난 문제가 나왔네요.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 반응 밸브대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해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자, 이 문제는 암기법을 좀 먼저 써드릴게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다 아실 겁니다. 반구분이라는 암기법입니다. 반구분. 그런데 지금까지 반구분 문제는 항상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반드시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라고 제가 지금 조건 달았죠. 2023년 1회차 필답의 반구분 문제는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이때 반구분이냐, 여러분들 이제 파열판 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정정배냐, 되게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좀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따라오시면서. 자, 일단 써보죠. 자, 반구분이 했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이죠. 물질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운이죠.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해당 문제는 반구분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3년 1회차 이전에는 반드시라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1회차 필답에 대한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해당 문제는 지금 제가 찍어놓았던 23년 1회차 필답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자, 방독 마스크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와 외부 측면의 표지색에 대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유기화학물료 시크로헥산 가로 C6H10인데 자, 1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표지색은 갈색이고요. 자, 할로겐용도 뭐가 있는지 좀 더 나왔고요. 그 아황산용도 아황산가스 및 표지색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 암모니아용도 역시나 녹색이라 나와 있고 시험가스가 뭔지 물어봤거든요. 해당 표는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해당 표는 자, 써드리죠.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도 이어져요. 자, 풀어보시죠. 자, 유기화학물용 시크로헥산 이소부탄 여기 뭐죠? 디메틸이죠. 디메틸 에테르 기호로 표현하면 CH3 OCH3. 또 2번 할로겐용의 시험가스는 뭐다? 염소가스입니다. 염소가스 또는 증기입니다. 그 아황산용, 아황산가스 표지색은 노란색입니다. 그 암모니아용이 있거든요. 암모니아용의 표지색은 녹색이고 암모니아용은 뭐다?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해당 표 말고도 다른 표도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문제 뭐냐면 충전 가스 용기 문제가 있어요. 충전 가스 용기. 자, 해당 문제에 제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암모니아용의 표지색이 틀립니다. 암모니아용이 틀립니다. 자,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은 알 건데 제가 해당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충전 가스 용기 문제와 방독 마스크 문제의 암모니아에 대한 색상은 틀립니다. 그 해당 틀린 색상이 뭔지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암모니아용 보고 잘못 외워 놓으시면은 틀린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 잘 체킹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자, 일단 암기법, 공공안비. 자, 1번 공정안전자료. 또 공이죠.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 안전운전계획. 뭐다? 비상조치계획. 그래서 암기법은 공공안비입니다. 공공안비. 자, 해당 문제는 제가 별도의 코멘트 달 게 없습니다.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사항 롤러기 급정지장치 원주 속도와 안전거리를 쓰시오. 자, 30 미만일 때 앞면 롤러의 원주는 뭐뭐이네. 자, 30m 이상일 때 앞면 롤러 원주의 뭐뭐이네. 자, 이거는 조금 외우기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30
미만일 때는 3분의 1입니다. 30 이상일 때보다 2.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외우기 쉬운 방법은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구팀인데, 자, 3, 2, 3이다. 산미 슈퍼스타즈는 3등만 했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미만이라고 나왔을 때, 3분의 미만 나왔을 때는 3분의 1인 겁니다. 3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 2, 3. 30 이상일 때는 2.5분의 1이다. 3일이는 점수를 2.5점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미3. 3미3만 외워놓으면 밑에 건 자동으로 따라오겠죠? 3미3. 3미 슈퍼스타즈는 3등만 했다. 3미3. 3분의 1. 이렇게 좀 재미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분의 2상일, 30 이상일 때는 2.5다. 라고. 3일이는 2.5점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겠네요. 제가 시험 칠 때도 나왔던 문제네요. 자, 1번 문제 보시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자, 경사는 몇 도 이하다? 30도 이하입니다. 역시나 이 문제도 작업형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 자, 경사가 몇 도다?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뭐를 설치한다?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자, 그리고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는 15미터 이상일 때는 몇 미터?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몇 미터? 8미터입니다. 8미터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몇 미터?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필기도 많이 보셨던 문제일 겁니다. 필기 때도 15m면 10이고 8m면 7m 이렇게 많이 외워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기로 넘어갔을 땐 다 작성을 해야겠죠. 저 역시나 지금 빈칸을 뚫어서 채워놓는 방식으로 해설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외워 넣었습니다. 이거 암기 부분보다 견경경추라고 외우시면 돼요. 견경경추. 4가지를 보통 쓰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가지, 6가지도 외워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료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 장갑을 착용한 경우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의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료의 성간절함에 따른 충전전료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센티미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답안은 제가 작성해 놨고요. 자, 380V죠. 자, 380V는 30cm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표를 숙제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 오른쪽에 참고사항 넣어놨죠. 자, 충전전료의 성간전함은 단위 킬로볼트라고 했고요. 0.3kV이거든요. 0.3kV 했던 접촉 금지고 0.3kV 초과 0.75kV 이하일 때 30cm입니다. 자, 킬로볼트죠. 근데 여기는 380V라고 나왔잖아요. 자, 0.3을 볼트로 바꿀 때는 하나, 둘, 세 번에 들어가야겠죠. 볼트로 킬로볼트로 바꿀 때는. 그러면 잘 보세요. 0.3일 때 하나, 둘, 세 번에 가면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죠. 그 앞에 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V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0.3초가 0.75 이하. 자,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30cm가 되는 거고. 자, 나머지 1.5kV. 0.75초가 이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5cm가 되는 거고. 그 6.6kV. 6.6kV는 2초가 15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60이 되는 거고요. 22.9는 뭐다? 15초가 37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90cm가 됩니다. 그 해당 문제는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3년 필답형에 보시면 23년 필답 새로운 형태로 또 나왔어요. 새로운 형태.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는 해당 문제를 묶어가지고 같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될 듯하고 혹시라도 타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23년 필답형에 충전 전류에 대한 문제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르게. 왜? 사람들이 그냥 답만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출제자가 냈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여러분들 숙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마지막입니다. 사업주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하는 부분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답안을 지금 3개를 올려놨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죠. 자, 건축물의 기둥 미포. 자, 지상 1층 그 중요한 거는 가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입니다. 지상 1층은 6m를 초과하는 경우는 6m까지가 된 거고. 자,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에 지지대는 자,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입니다. 자,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 자, 이것도 마찬가지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6m까지. 그럼 외울 때 어떻게 하면 13으로 외우면 되겠죠. 13은 먼저 외우면 되겠죠. 왜? 가로의 내용이 똑같죠. 6m로 초과하는 경우에 6m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13을 먼저 외운다. 그러고 나서 2번을 외운다. 우리는 항상 플러스 1, 하나를 더 외우는 거죠. 두 가지를 작성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3가지를 외워주는 거죠. 플러스 1. 그 대신 뭐는 플러스 2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문제마다 외우는 방법이 외울 때 수가 다 틀립니다. 종류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플러스 1로 해서 더 나아가서 더 외워놓는다. 왜? 많이 외워놓으면 많이 외워놓을수록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딱 2가지만 외우고 3가지만 외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적이라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노력을 해서 많이 외우고 정말 내가 많이 아는 상태 시험장을 가야지 내가 더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답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17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내달리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